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20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에 관련된 지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를 해보니까 각 문장들별로 구조적으로라든지 또는 내용적으로 까다롭거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이 각 문장별 한 문장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볼까요? 자, 인간의 정착생활 문장의 위치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in less than. 자, less than은 뭐뭐이야 라는 표현이고, 자, in 뒤에 기간이 나오면은 이렇게 in 더하기 기간이 보통 나오면은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기간 이내에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2번 뜻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2번 뜻보다는 1번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less than 10,000 years. 자, 1000은 1000이고 10은 10이니까 곱하면은 뭐예요? 만년이 되겠죠? 만년 이내에 this, 이러한 new, 새로운 agricultural, 농업의 방식, of life, 이 삶의 이 새롭고도 농업적인 이 방식은 has spread, 퍼져나갔습니다. around the globe, 전 세계에 걸쳐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장이 나오려면은 전 문장보다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앞에 이러한 새로운 농업적 방식이라는 게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비교 대상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 방식이나 하나만 딱 다른 비교 대상을 던져놓지 않고 그냥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게 옛날 방식인지 새로운 방식인지 사실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문장 앞에 뭐가 나왔다? 뭔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새롭지 않은 옛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서 이것과 비교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언급을 한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농업적 방식이 뭐였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 비교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야 되겠고, 이걸 뒤에는 뭐가 나오면 될까? 이걸 뒤에는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 퍼져나간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봐주기 바랍니다. For over a million years. 한 100만 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humans, 인간들은 lived in small, 작고도 mobile, 이동하는 groups, 집단들에서 살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for 플러스 기간을 쓰면은 보통 현재 완료를 쓰기 마련인데, 이게 그냥 옛날이라고 여기에 현재 완료라기 보통 모든 완료 시제를 보통 쓰죠. 모든 현재 완료를 제일 많이 쓰고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완료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를 썼네요. 작고도 이동하는 그룹에 살았었다. 하면서 gathering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수집하면서 from the wild, 야생으로부터, 그리고 하면서 hunting animals,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저기 gathering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 앞자리를 꾸며주는 분사구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이 되겠네요. When resources permitted, 자원이 허락될 때에 they came together, 그들은 함께 모였답니다. in larger groups, 더 큰 그룹으로 함께 모였답니다. 자원이 별로 없을 때는 소수 집단끼리 조금씩 모였다가 자원이 좀 여유있게 풍성해지면은 더 대규모의 집단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occasionally, 가끔씩. 자, 이게 이 가끔씩이란 게 어떤 거냐니까, 가끔씩 when they could rely on, 그들이 의존할 수 있을 때죠. particularly, 특별히 rich sources of food, 풍요로운 음식 자원에 그들이 의존할 수 있게 되었었을 때. 아까 전에 저기에 자원이 허락하는 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they became, 그들은 되었습니다. semi-sedentary. semi-sedentary는 반정착민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는 이제 야생으로부터 음식을 얻으면서 돌아다니고 사냥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작고도 이동하는 집단으로. 근데 완전한 정착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반 정도 정착을 하는 그 정도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완전하게 항상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반 정도 정착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뭔가 이 새로운 농업의 방식, 농업을 한다라는 말은 아직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되어 있고요. 자, then 그 이후에 in relatively short period,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of time, 시간의 그 기간 내에, 그 기간이 언제냐니까 after the end of the last ice age, 지난 마지막 최후의 이 ice age, 빙하 시대의 그 the end, 종말, 종결, 그 이후에 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대략 그게 언제냐니까 about 10,000 BCE. 자, BCE는 기원전을 말하죠, 여러분들. Before Common Era라고 하는 이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 기원전 약 한 10,0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 때쯤에 distable, 이러한 안정적이고, 바로 이게 되겠죠? 반정착적인, 이런 안정적이고도 and well balanced, 잘 균형 잡힌, 뭐 어쩔 때는 필요하면은 뭐 이동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눌러 앉아가지고 축적해놓은 음식을 먹기도 하는 이런 잘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이 began to change, 뭐 하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서도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뒤에 있는 문장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냐면은 농업을 한다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답을 2번으로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 뭔가 변화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새롭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라면 2번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2번 앞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여기 있었겠죠? 2번 앞 문장에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되었다라는 거. 그 한 문장 볼까요? 자,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humans, 인간들은 slowly, 천천히 began to settle in, 정착하기 시작했다. one location, 한 장소에. and 그리고 자, replace A with B가 되겠네요. replace A with B, A가 여기고 once 이하가 여기까지가 B가 되겠네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표현이죠.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gathered plants, 이 수집해 놓은 식물들을 once, 여기서 once는 당연히 이 플랜츠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죠. 어떤 식물들로 대체를 했냐라고 하니까 어떤 식물? grown on special plots of land. 뭡니까? 땅에 아주 특별한 쪼매난 그런 지역에서 grown, 길러지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동사가 되겠죠. 이 자그마한 특별한 땅덩어리 내에서 길러지는 식물들로 이 원래는 야생에서 채집했던 식물 대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동안에 while a few animals were also domesticated. 일부 동물들이 domesticate 하면 사육하다란 말이죠. 일부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물들을 집에서 기르는 그런 일부 동물들이 사육이 되는 동안에 비로소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주어진 문장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뭐가 되었다? 성립이 된 게 3번 이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3번이 될지 4번, 5번이 될지는 뭘 봐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새로운 농업 방식, 새롭게 정착해서 동물들도 기르고 집에 있는 쪼매난 땅덩어리에서 식물들을 기르는 이런 방식에 대한 것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Hunting and gathering groups. 사냥과 채집을 하는 집단들은 survived. 살아남았습니다만 but they were increasingly pushed. 그들은 점점점 pushed. 푸시 되니까 밀었다가 아니라 밀려났다가 되겠죠. 어디로? More marginal areas. 더 저기 짜투리, 저기 구석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또 those that. 자, 보면은 이 that부터 utilize가 얘를 꾸며주는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utilize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관대가 되겠고요. 목관대. 이 농부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바로 이
areas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즉 농부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그런 areas, 지역들로 이 사람들은 밀려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밀려난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냥하고 채집하는 집단들이 완전 멸종한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기 짜투리 지역, 저기 구석탱이 지역이나 또는 농부들이 쓰지 않는 지역이 되겠죠.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쓰지 않는 그런 지역, 너희들 저희 가가 저쪽 편 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쫓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까요? 농사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퍼져나간 것으로 인한 그 영향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이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y the 20th century, 20세기 때쯤에 only a few groups of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 중,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겠죠? 사냥하고 채집하는 이런 집단들 중에 일부만이, 몇몇 그룹들만이 survived, 살아남았고요.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 후반에 왔어요. survive는 그냥 살아남다라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동사 뒤에 투부정사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목적어는 아니다 또는 보어는 아니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목적 또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될지, 또는 이게 그리고 뭐뭐 했다가 될지 봐야 되는데, 자, 연구되기 위해 살아남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연구되기 위해 살아남았다. 넌 내가 살아남는 이유가 연구가 되기 위해 살아남을래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뭐가 되었다? 연구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인류학자들에게. 뭐 인류학자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물론 연구 대상이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주된 삶의 방식 자체가 농사를 짓는 거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 살아가는 방식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즉 좀 속된 말로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왜 저렇게 이동하며 살아갈까라는 식의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궁금하니까 할 수 있겠죠. 이런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여기 노란색 표시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과제로 할 문장이 되겠습니다. adoption 하면 채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daptation 하면 적응이란 뜻이죠. 아마 원문상에는 이게 됐을 겁니다. 아마 농업의 선택. 얘들아, 농업이 다른 뭔가 적응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농업 방식에 적응을 하는 거지, 농업이 나는 적응을 해야 되겠어 적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daptation이 아니라 농업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채택을 한 거니까 정답은 adoption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채택은 wa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에서. and 그리고 led on to는 lead to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가 똑같은 뜻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that we call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로 이어졌다? recorded human history, 기록된 인간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 됐죠? 요 문장을, 5번 문장을 여러분들 과제로 해주기 바라고요. 특히 이별, 이탄 했죠? 이 단어. 쌤만 썼을 때 요 단어. 지금 이렇게 더가 붙었기 때문에 좀 빈칸 내기 조금, 쌤이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참 빈칸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요 정도? 요 정도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빈칸으로 내도 참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글 자체가 농업이, 이 문명이, 이게 인간들이 이동하고 수렵 채집했던 이 생활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그 기준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 농업 이전과 농업 이후로서 그 시대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기 바라고요. 물론 예상 변형 문제 출력은 해놨지만은 지문 공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3번이었고 과제는 5번 뒷문장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강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저기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여러분들 특히 이과 친구들은 데카르트가 누군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너무 TMI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인데,
선생님이 잘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어법 문제인데 어법은 어차피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파트가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historians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and philosophers 철학자들은 agree that 자, 동사 뒤에 대시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사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가 어떤 문장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is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뒤에 A번에 대시 맞냐? what이 맞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봤었을 때는 만약 이거를 가짜 주어 is로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걸 대신하고 이걸 진짜 주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that 뒤에 뭐가 나야 되더라. 만약에 이시 가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데디아가 진짜 주어가 되려면은 이 뒤에는 문장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that 뒤에 what 뒤에 ushered in이라고 하는 뭔가 여기 usher in이 뭐뭐를 시작되게 하다라는 동사로 밑에 본문 밑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데디아의 주어가 없다란 말이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선생님 그럼 what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 자체는 두 가지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여기 있는 진짜 주어 자리를 차지를 한다고 보는 것도 사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it가 나오고 나서 뒤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건 무슨 구조다 여러분들? it, that, 무슨 구문?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대시 되겠습니다. 대시. 굳이 선생님이 what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what 뒤에 동사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인데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이란 말로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말 자체가 좀 해석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봅시다. 이때 강조 구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불완전한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다? 바로 명사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that-이하 부분을 먼저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겁나 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죠, 여러분들. 볼까요? 이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데카르트가. 자, 볼까요? 자,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that-이하의 내용이 동의를 하는데 뭐다? 빈칸 이하의 내용, 즉 ushered in the thinking of modern age. 현대 시대의 the thinking, 사고,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되게 했던 것은 and 그리고 또 뭐 했던 것은 ushered 과거, began 과거네요. began the unraveling of the ancient link. 고대의 연결을 풀었던 것. 고대의 연결에 대한 풀기를 시작했던 것은 근데 고대 연결을 어떻게 풀었냐 하니까 between emotions and health. 감정과 건강 사이의 옛날의 그런 관계를 풀었던 것을 풀기를 시작했던 것은 바로 누구다? 바로 the techniques, teachings of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 르네 데카르트. 뭐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teaching, 가르침이다. 바로 그런 것이다.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철학자들은 동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began 뒤에 더가 오는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began 뒤에 더가 맞는 게 맞네요. 선생님은 그냥 began 뒤 동명사가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A번 정답은 that이 되겠고요. In his reaction, 그의 반응이죠. 그의 반응은 뭐에 대한 반응? To the religious wars, 종교의 전쟁에 대한 그의 반응. And 그리고 the resulting chaos, 종교적인 전쟁이 있었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종교를 믿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종교를 믿는 게 맞을까 또는 저 종교를 믿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헷갈릴 수 있겠죠. The resulting, 그 결과로 이어졌던 chaos, 혼돈 속에서 앞에 전치사 in이 왔다는 거 까먹어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명사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적인 혼돈이 뭐냐니까 spread across Europe. 유럽 전체에 걸쳐서 유럽을 가로질러서 퍼져나갔던 그런 결과적인 혼돈이라 합니다. 언제? 그 기간이 for most of his adult life. 그의 성인의 인생, 성인의 삶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퍼져나갔던 이런 이 종교적인 전쟁 그리고 이 결과적인 그에 따른 혼돈에 대한 반응으로 반응 속에서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여러분들?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명사 and 명사 그 다음에 chaos 뒤에 that부터 adult life까지 얘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주어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뒤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뒤에 이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뒷부분에서 이거를 formulating으로 봐버리면은 동사라고 할 만한 단어가 없죠. 지금 뒤에 보면은요. 여기 동사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앞에 있는 접속사, 명사 아니구나. 관계대명사 대신 이걸 꾸며주는 구조니까 이거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 정답은 formulated가 되겠습니다. A번에는 대시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에는 formulated가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데카르트는 formulated. formulated는 공식을 만들다라는 표현이죠. 공식으로 만들었다. the concept, 개념들을 어떤 개념들을 공식화했냐니까 rationalism, 이성주의라는 개념과 그리고 the necessity,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랍니다. 뭐의 필요성? visual proof, 보일 수 있는 프로프, 증거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공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은 뭐냐니까 or to become, 될 거라는 거죠. 뭐가? The founding principle. found가 이제 동사 원형으로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founding은 기초가 되는 이란 말입니다. 즉, 기초가 되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의 필요성을 개념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게 되겠죠.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그럴싸한 말은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이 데카르트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 과학의 기초가 설립이 되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있는 내용 자체를 보면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A번엔 that, 그 다음에 B번에는 formulated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문법 문제 좀 내용이 길었는데 이걸 좀 지우고 갈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자, in that era, 그러한 시대 때에 emotions, 감정이라는 것은 seem to be a thing of magic, 마법 같은 어떤 것처럼 보였다. 근데 뒤에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죠? 자, 그리고 뭐뭐 한다 또는 뭐뭐 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fleeting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법에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거는 지금 분사 구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를 쌤이 순간 무슨 말 생각하냐 하면은 쌤이 수업 준비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할 때 이거 매직 형용사 이걸 형용사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매직은 명사가 맞고요. 매지컬 해야지 이 형용사, 마법적인 이란 말이 되는데 혹시 이걸 형용사처럼 봐버리면은 형용사, and 형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f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즉슨 undefinable 뒤에 명사가 오지 않으면 이거는 형용사, and 형용사끼리 병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fleet라는 동사에 ing 붙인 분사가 맞습니다. 저거는요. 그리고 이 마법과 같아 보이는 이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법 같은 뭔가로 보여졌는데 이것은 뭐였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것이었다? undefinable.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죠. 어디 속에서? In the framework of science. 과학의 framework, 틀 안에
언제? of the day. 그 당시에 과학의 틀 속에서는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뭐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지. 즉 데카르트의 시대에서 봤었을 때 현재는 사람들이 뭐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뭐 정신학도 공부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이 당시에 데카르트가 살아갔던 시대에서는 뭐다? 이런 감정들이 이런 것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노란색 부분 잘 보기 바랍니다. In Descartes' orderly division, 이 데카르트의 orderly, 깔끔하게 정돈된, 질서 정연한 division, 쪼개미 되겠죠? of the world, 이 세상을 into rational and irrational, 이성적인 그리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세상을 정리정돈 깔끔하게 쪼개놓은 그런 그 쪼개임 속에서 이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뭐다? 입증할 수 있고 그리고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가 쪼갰나 봐요. 이런 쪼갰 속에서입니다. 속에서 이제 주어는 이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게 주어입니다.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health and disease.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네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감정과 그들의 상관관계는 clearly, 명확하게 fell into, 어디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fall into의 과거형입니다. The latter domain, 후자의 영역이 되겠죠. 여러분들 later 하면은 나중에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latter, latter 하면은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뒤에 거.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비이성적인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입증할 수 없는. 즉 여기서 말했던 건 바로 뭘까요? 이 데카르트의 이 정리, 세상에 대한 거를 질서 정연하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거. 다시 말해서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걸로 쪼개진 이 상황에서 감정과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 감정과 그것들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뭐다? 비이성적이고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문장 잘 보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there 다음 얘들아 잘 들으세요. there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there 이 문장 잘 보기 바랍니다. there 다음에 비동사를 쓰면은 뒤에 명사를 써서 뭐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 비동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쓰는 동사들은 웬만큼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remain이라는 동사죠. 여기 remain. 이 remain이라는 동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뜻은 비슷합니다. 그냥 there remain 뒤에 명사면은 명사가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뒤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오는 게 원래 맞는데 단 이 명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그 다음에 you, he, she, we, they, it과 같은 어떤 경우에 대명사인 경우에는 there 비동사 명사 또는 there remain 명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there 써주고 대명사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remain 이런 식으로 또는 물론 이 자리에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에 이 there를 써놓고 they라는 대명사가 나와 있고 remaine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런 구조가 맞죠, 여러분들. 이런 구조가 맞기 때문에 이 구조를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구조로 봐도 되고 또는 이 there이라는 표현 자체를 그냥 하나의 여기 있는 이 후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개념, 즉 그곳에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끊어버리고 그것들은 남아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기 나름이긴 한데 해석지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조적인 걸 봤었을 때는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그곳에 여기 후자의 영역에 그곳에 그것들은 남아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들은 바로 뭘까요? 이게 되겠죠. 감정과 그들의 관계, 이에 대한 여기까지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뭔지 되겠습니까? 이 부분 잘 필기해 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해볼게요. and 그리고 there 여기서는 이제 쌤님은 우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냥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there they remained 거기서 존재했다가 되겠죠? 존재했다. 언제 이것들은 존재했다. 이것들이 누구예요?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감정과 그들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다. 언제까지? until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until 주어 동사.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문장이. until은 뒤에 명사가 나와서 먼저 언제까지라고 해석해도 되겠고요. 또는 until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 할 때까지라고 해석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until 뒤에 있다는 scientific truth라고 하는 명사는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powerfully 할 때 이거는 이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powerfully는 부사라서 명사를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돼요. powerfully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enough to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더라는 더로 시작하는 이 명사의 앞에 있는 표현이 to 부정사죠. 우리 쌤님이 찍었던 MRS 1강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under this, that, some의 소유격 앞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아니면은 전치사 아니면은 준동사가 나온다. 그 중에 이거는 바로 이 준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enough 뒤에 to 명사가 나오면 뭐예요?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의미난을 봤었을 때 scientific tools 뒤에 나와 있는 이 C번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동사가 뭐가 될까요? could rescue them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until 뒤에 왜 could라는 조동사가 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could rescue them이라고 하는 이 동사 표현 앞에 접속사, 여러분들 그냥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관계사 같은 게 없죠,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until에서 얘가 동사란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 후자의 영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후자의 영역에서 이것들은 존재했다. 언제까지?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존재했다라는 거죠. 과학적 도구가 어떤 과학적 도구입니까? powerful, 강력한 과학적 도구죠. 자, 그 강력하다는 게 기준이 뭡니까? enough, 충분히 강력한 도구가 라는 거죠. 네, 뭐 할 만큼? to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그 범주화, 그 범주화가 뭘까요? 그 범주화는 게 뭘까요? 이성적이고 이성적이 않은 걸 두 개로 쪼개버린 거죠. 모든 게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이성적이고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다로 쪼개버리는 거. 다시 말해서 또는 어떤 것들은 무조건 너는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거는 너는 증명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딱 약간 이분법적, 이거 아니면 저거로 하는 식으로 쪼개버린 이 범주화의 도전장을 내밀 만큼 충분히 강력한 과학적인 도구가 could rescue them. 이 them은 뭘까요? them? 이 대의가 동의어가 되겠죠. 이 대의가 같은 말이 되겠죠. 누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 맞죠. 감정, 그리고 그들의 관계,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감정과 그들의 관계를 구해낼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자체의 속도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까지, 이 데카르트의 시대 이전까지는, 이 당시 시절까지는 뭐다? 감정이나 내지는 이 건강과 질병과의 이 감정들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자체가 그저 비이성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것들은 그냥 비이성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던 것을 이거는 앞으로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이성적이고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기존의 범주와의 도전장을 내는 만큼 충분히 강력한 과학적 도구가 얘네들이 그 증명할 수 없고 비성적이다라고 하는 범주에 있던 애들을 끄집어낼 수, 구해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이 후자 영역, 즉 비성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얘네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말.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낸 이후에 이것들이 이 감정과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 감정과 또는 그것들의 상관관계들이 뭐다? 이 전자 영역, 즉 이성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비로소 그 이후에 그것이 그렇게 입증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가장 어려운 문장이었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가 풀고 나니까 또 답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that formulated 다음에 powerful까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답은 1번이었고 요 노란색으로 쓴 in Descartes orderly부터 여기에
rescue them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 내용 문장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20강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까지 풀어봤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통나무집의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연결사 문제가 되겠네요. 물론 뭐 객관식 보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쌤이랑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shions, 유행이라는 것과 social pressures, 사회적 압박감이라는 것은 shift, 변화한다 또는 이동한다. 제 동사가 되겠네요. throughout 하면은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전체에 걸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almost 하면은 숫자비 almost는 거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거의 the first three quarters 있습니다. 3는 3, quarters는 4분의 1. 그러면은 3 quarters 하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최초의 4분의 3 뭐예? of 20세기. 20세기는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이 세기의 4분의 3이니까 이건 뭘까요? 1901년부터 한 1975년 정도 대략 이 정도까지를 말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거의 20세기의 거의 4분의 3, 첫 번째 4분의 3, 즉 요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내내 log houses, 통나무집은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as in Norway, 노르웨이에서처럼 이것들은 자 밑줄 be considered to be 여기서부터 rough, primitive and low class housing까지 그대로 밑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가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be considered to be 다음에 명사 또는 형용사.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앞서 얘기했던 대로 to be는 생략이 가능하겠고요. 이거는 뭐뭐라고 여겨진다라는 표현이죠. 이 미국에서의 통나무집은 노르웨이에서처럼 여겨졌었다가 되겠죠. 여겨졌었다. to be rough. rough는 허름한이란 말이죠. 허름하고 대충 지었고 rough 대략 대충 지은 것이고 primitive 원시적이고 and 그리고 low class 하층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 같은 것으로 여겨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 weatherboards라는 판은 뭐 직역을 하면은 weather는 날씨, board는 판자, 판때기 같은 거니까 뭐 날씨에 관련해서 뭔가 판때기를 다루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단어장에는 비를 맞는 걸 막아주는 아무래도 이제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비를 너무 대놓고 맞아버리면 나무가 좀 뭐 썩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뭐 날씨를 비 같은 걸 비나 눈 같은 걸 막아주는 이런 판자 같은 것들이 were widely used,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김쌤이 우선은 해석은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해석은 했는데 뒤에 쌤이 mask가 맞냐, masking이 맞냐라고 했는데 아마 원문상에서는 mask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be used to ing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be used to ing를 써버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인데 보통 이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 앞에는요. 사람이나 내지는 동물 주어가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는데 습관이 들어서 익숙할 수 있는 존재는 근데 지금 이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판때기죠, 여러분들. 비를 막으려고 해놓은 판때기들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ing가 오는 게 의미적으로 올 수가 없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mas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막아주는 판때기는 널리 사용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mask, 가리기 위해서 뭐를 earlier log constructions 마다 초창기에 이 통나무 건축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나무 건축물 자체가 좀 대충 지었고 내지는 원시적인 집이고 또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안 보이게 하려고 가려놨다라는 이야기.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올지 in other words, 앞에서 했던 말을 한번 똑같이 더 이야기를 할지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야기를 할지 보겠습니다. In the prosperous 1960s, prosperous 하면은 번영하는, 잘 사는 이란 말이죠. 번영하는 그 1960년대에 언제냐니까 when many individuals were seeking a challenge, 많은 개인들이 were seeking a challenge, 도전거리를 찾던 그런
번성했던 1960년대로 갑니다. 뭐에 도전장을 내밀었냐니까 또 스테이터스 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1960년대 당시에 자, 그 사람이 살아가던 그 현재 시대에 좀 너무 무료해, 좀 새로운 게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도전장을 많은 개인들이 내밀었던 그 번영했던 1960년대에 패션스, 유행은 changed, 바뀌었고요. and 그리고 social pressure, 사회적인 압박감은 relaxed,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다. 뭔가 사회적인 압박감이 계속해서 뭔가를 누군가를 짓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완화되었다. 그리고 유행이 이전에 유행하던 것들과는 좀 바뀐 새로운 유행거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다시 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써놓은 글도 아니고 맞죠? 앞에서는 좀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다가 이 내용 이후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는 좀 유행을 할 수 있었다. 앞에서는 유행을 못했지만은 유행을 하게 되었다. 마치 여기서 맨 첫 번째 문장에서 패션이나 유행 같은 사회적 압박감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라는 식으로 이후의 시대에서 이전 시대까지는 안 그랬지만 이후의 시대에서는 좀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번에 however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저기 위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문장은 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문장 같아서 선생님이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은, 자, 쌤이 이걸 왜 과제로 냈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일단 좀 이 문장을 볼 때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게 encourage A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오형식 구조죠, 여러분들. A에게 뭐뭐뭐 하라고마다 권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좀 보면은, 자, 우리 친구들 봐야 될 게 wish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to seek out, 뭐 out까지는 오늘 안 치겠습니다. 그냥 to seek, to 부정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 remove, to 부정사 나왔고요. and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될 게 이 person을 꾸며주는 who,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wish는 뭔가를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표현인데 바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뭐다, who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person을 뭐 해주는 구조다, 꾸며주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은, 이러한 변화가 뭐예요? 이러한 변화, 이게 되겠죠? 유행이 바뀌고 사회적 압박감이 좀 완화되고 사회적 압박감도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변화들은 encourage persons,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wished, 소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를? to ride, 어딘가에 탑승을 하기를, 뭐에? The crest, 뭡니까? 뭐뭐로 성공을 구가하다, 뭔가로 성공을 누린다라는 의미죠. 이 to ride the crest, ride crest가 성공을 누린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changing fashion, 바뀌고 있는 패션에. 패션을 바꾸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보기보다는 이미 앞에서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패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변화하고 있는 이 유행의 이런 유행으로 성공을 구가하기를 소망하는, 즉 예전에는 내가 이런 통나무집을 가지고 있었던 게 흠이었다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라고? 첫 번째, to seek out, 추구하라라고. 뭐를? hidden log buildings, 이 숨겨진 이 통나무집을 찾아보라라고. 두 번째는 to remove the siding, 옆에 사이드에 세워놓은 뭔가를 제거하라라고. 세 번째는 뭐? and 그리고 to enjoy the glow. glow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만족감이란 뜻이에요. 만족감. glow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to enjoy the glow, 만족감을, 뭐의 만족감이냐 하니까 their visual confirmation, 그들의 시각적인 confirmation 하면 확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들의 시각적 확인, 어떤 뭐에 대한 확인이냐 하니까 사회의 rediscovery of its heritage, 그것의 유산에 대한 사회의 재발견을 그들의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뭐 해봐라? 즐겨라 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가 이전까지는 통나무집을 조금 하층민이 사는 집이고 대충 지은 집이고 원시적인 집인 것으로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걸 대놓고 드러내는 걸 좀 꺼려했다라면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통나무집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집들을 가려놨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다시금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런 문맥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needless to say, 뭔가를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도 라는 말이죠. This was not, 이것은 뭐가 아니었냐? A widely pursued innovation, 널리 추구되는 혁신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 미국적으로 널리 그렇게 바뀌는 건, 널리 유행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얼핏 보면 여러분들 not A but B 같지만은 이게 not A but B가 되려면은 A 자리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뒤에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아니었고 그냥 병렬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하지만 enough affluent people, 충분히 부유했던 사람들은 did do,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했다. 이런 걸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동작들. 찾고 제거하고 즐겼다라는 게 되겠죠. So 그 결과 in their quest, 그들의 추구, 뭔가를 쫓아가는 추구 속에서 어떤 추구입니까? To maintain their position as societal leaders, 사회의 리더로서의 그들의 지위 위치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추구 속에서 이 뭡니까? 충분히 부유했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번에 similarly, 비슷하게. 그럼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 뒤에 나올지 as a result, 이렇게 실행에 옮긴 일부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 in contrast, 실행에 옮긴 사람들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볼까요? The log house, 이 통나무집은 reassert라고 하는 거는 다시 뭔가를 분명히 해준다라는 표현이죠. 다시 뭔가를 분명히 한다. 로그 하우스는 이 통나무집은 다시 뭔가를 its position as an American icon, 미국의 아이콘, 상징으로서의 그것의 지위를 다시 하게 되었다. 이건 뭘까요? 비슷하게도 아니고 대조적으로도 아닌 결과가 되겠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그 결과 미국의 아이콘, 상징으로서 그것의 지위를 다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gardless of, 전치사죠. 뭐하는 관계없이 라는 말입니다. 뭐하는 관계없이 ethnic backgrounds, 인종적인, 인종. 황인, 백인, 흑인, 인종적인 그런 뒷배경과는 관계없이 누구의? Its original builders, 그 통나무집의 원래 건축가의 이 인종적인 백그라운드, 뒷배경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아이콘으로서의 그것의 지위를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다시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미국의 통나무집이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좋은 평가, 사회적인 어느 정도 유행을 타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 문장의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제문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실 이 표현 자체를 이제 통째로 빈칸 내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들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과제를 해주고요. 지금 보면 however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however 다음에 as a result가 나왔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강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20강 영상이 되게 길 거예요. 아마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 사실 선생님이 그 수업을 다른 19강까지 찍을 때 좀 그 지문 4개, 19강 같은 경우도 지문 4개였고, 9강이나 10강 같은 경우에 지문이 8개씩 있었는데, 그 지문들을 좀 끊어서 수업을 하면서 해석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서 이 지문에서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 지문은 지금 선생님이 조금 20강에 1번, 2번을 끊고 3번, 4번 따로따로 끊고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 내용을 몰라서 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촬영하는 도구 자체가 40분이 러닝타임 끝이에요. 그래서 40분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
음성을 녹음하는 거랑 영상이 맞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깔끔한 편집을 위해서 좀 끊고 가고 있는데 아마 다른 수업들이 좀 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문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만 듣더라도 아, 이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지문은 선생님이 미리 읽어보니까 여기 쌤이 노란색 이거를 과제로 낸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 20강의 3번까지는 노란색으로 낸 문장이 과제 문장이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은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글 순서로 내기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 순서 문제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기고 다시 여기서 끊기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과제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로 친 이 문장까지 여기까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엄청 길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과제를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suitable way, 적합한 방식은 to describe, 뭔가 묘사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이에요. How, 어떻게 geologists, 지리학자들이 perceive, 인식을 하는지를 뭐하고 뭐를 rocks, 바위와 landscape, landscape 하면은 풍경이라는 뜻도 있고 지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형. 어떻게 지질학자들이 이 바위나 이 지형을 인식을 하는지를 묘사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주어가 굉장히 길었다 보니까 뭐 동사 수일치를 내기도 좋을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에 R이 맞는지 이게 복수형 때문에 정답은 이즈가 되겠고요. 이것은 뭐다? 메타포, 비유이다 라고 합니다. 비유, of palimpsest. 이 palimpses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자, 이게 뭐냐 하니까 좀 생소한 단어네요. 이것은 바로 또 term,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used, 사용이 되는 거다,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edieval scholars, 중세 시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중세 시대의 학자들은 이 palimpsest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냐 하니까 to describe, 뭔가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parchment, 양피지라고 하는데 양피지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이 있죠, 양. 그거 동물 양. 그 양이 되고 피는 그것의 가죽 껍데기를 말하고 지는 종이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 가죽 같은 데다가 글씨 쓰는, 우리가 현재는 종이라고 쓰는 그런 종이의 용도로 동물의 가죽 위에 뭔가를 썼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양피지, parchment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중세 시대의 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다시 또 뭐냐니까 that was used. 이번에는 예를 짓고 이걸 꾸며주는 겁니다. 이것이 was used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사용이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잘 볼까요? With old ink scraped off. 보입니까? 얘들아, with a pp 구조입니다. 이런 자리 되게 문법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 얘들아, scrape 왜 scrape off? scrape off는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scrape off. 벗겨낸다는 뜻인데, 자, with a pp 하면은요, 뭡니까? a를 한 상태로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상태? with old ink. 오래된 잉크가가 아니라 오래된 잉크를 scraped off. 벗겨낸 상태로. 왜 오래된 잉크를 벗겨낼까요, 얘들아? 원래 양피지라는 게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용도인데 글을 쓰려면 잉크가 거기에 적혀 있었을 텐데 그 적혀 있었던 그 오래된 잉크를 벗겨낸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To allow a new document. 새로운 문서가 뭐가 되도록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가 되겠죠. 새로운 문서가 뭐가 되도록 to be inscribed. 새겨질 수 있게끔 하려고.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지리학자들이 바위나 지형을 인식하는, 바위나 지형을 묘사하는지를, 묘사를 묘사할지에 대한 적합한 방식은 바로 palimpsest라고 하는 것의 비유인데 이것은 이 중세 시대의 학자들이 이 양피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이고 이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새로운 문서가 새겨질 수 있게끔 옛날의 잉크를 벗겨 놓은 상태에서 한 번 이상 사용했었던 그런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가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에 딱 좋은 문장인 것 같아서 이걸 과제로 냈습니다. 이 부분 과제로 준비를 하고요. invariably, 어김없이라는 표현이죠. The erasure, 이 지우개는 was imperfect, 완벽하지 않았답니다. 완벽하지 않았답니다. And the traces of the earlier text, 이 초창기의 본문의 흔적들만이 survived,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진 문장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hese remnants, 자, 잔존물, 남아있는 걸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남아있는 것들, 뭐 잉크가 되겠죠, 여러분. 지우개로 뭔가 지워도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can be read, 읽힐 수 있었다. 뭘 사용해서? 엑스레이나 내지는 다양한 조명 기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읽힐 수 있었다. 우리가 왜 글자를 샤프로 쓴 글자들도 왜 지우개를 지우고 나면 자국 같은 게 남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 이 엑스레이나 다양한 조명 기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흔적들 같은 것들이 읽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in some cases, 뭐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자, 갑자기 동사가 왜 났을까요? 이 동사가 났다는 이야기는 이게 and가 병렬 구조가 되겠고 이러한 잔존물들 때문에 R이 나왔네요. 뭐 앞에 있는 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걸 수일치로 내기에는 헷갈리게 만들게 내기에는 여기도 복수형, 이 주어도 복수형이기 때문에 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뭐다? are the only sources, 유일한 원천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of very ancient documents, 매우 옛날에 그런 문서의 유일한 그런 원천, 근원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흔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뭘 포함해서 including several of the most important writings of Archimedes.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글들 중 몇 가지를 포함해서 매우 고대의 문서들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자료 원천이기도 하다. 원천일 수 있다라는 원천이다라는 말로 썼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문장이 조금 전까지는 이제 여기서는 봤었을 때 이 양피지라는 걸 가지고서 이 지질학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고 결국 이거는 지질학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비유를 활용을 해서 지질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기 보면 in the same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러한 동일한 방식. 즉, 이 양피지에서 뭔가 흔적들을 찾아내 가지고 옛날에 어떤 중요한 문서들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in the same, 동일한 방식으로 everywhere in earth,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traces of early eras, 초창기 시대의 흔적들은 동사가 persist가 되겠네요. persist,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in the contours of landforms, 지형의, 그 땅이 형성된 그런 지형의 윤곽이나 등고선에서 남아있고요. 그리고 rocks beneath, 그 아래쪽에 있는 바위 위에서도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마치 양피지에서 잉크를 벗겨냈지만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비유가 될 수 있겠죠. 2번, 심지어 어떤 경우에 as new chapters are being written,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지질학의, 지형의 그런 시대가 써내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게 새로운 챕터가 써내렸다는 게 진짜 거의 글로 썼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형이 바뀌고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 자체가. 지형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런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문형이 또 다른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The discipline of geology,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리학의 그 원리는, 규율은 is similar, 비슷하다. 이제 결론이 되겠죠? 뭐랑 비슷하다? An optimal device, optimal 하면은 광학의 내지는 시야의라는 뜻이죠. 시야. 광학의 도구와 유사하다라고 하고 있죠. 뭘 하기 위한? 빈칸하기 위한. 1번에 describing every last detail at the surface, 표면에 있는 모든 마지막 세부사항을 묘사하기 위한. 여기저기 깔려있다. 밑에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모든 세부사항 묘사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죠. 이번에 seeing the earth text
in all its dimensions. 그것의 모든 차원 속에서 지구라는 텍스트, 본문을 sing, 바라보기 위해서. 좀 뭔가 그럴싸한 말인 것 같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지우고 나서도 자세하게 보면 뭔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1차원적인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 뭔가 더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본다라는 의미라면 정답이 2번 될 수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Raising old traces to convey a new message.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지우고 나서도 새로운 흔적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지웠다라는 거 하는 것만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왜 양피지에서 옛날 잉크를 지웠다라는 게 그것이 그냥 한 번 이상 쓴 거에서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게 이 글 자체의 전반적인 주된 내용은 아니었죠,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자료 보기가 되겠네요. 4번에 filtering out insignificant features on the planet. 지구상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6번째, documenting the evidence for continental movement. 대륙의 움직임을 위한 증거를 문서화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이지만 이거는 내용 안 나왔죠? 정답 2번 되겠네요. To think geologically. 지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to hold, 붙잡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홀드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더하기 명사 날리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 홀드의 목적은 이게 되겠네요. 지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to hold, 뭔가를 붙잡는 것인데 in the mind's eye, 마음이라는 그런 눈 속에서 뭘 붙잡는 것이냐? What is not only visible, not only A, 그럼 나오면 뒤에 보도서 나오겠죠. 이렇게 뭐다? What is not only visible at the surface, 표면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도서 또한 present in the subsurface. sub라는 게 아래쪽을 말하죠. 표면의 아래쪽에도 present,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what has been, 현재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and 그리고 will be,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들. 이제까지도 뭐 해왔고 이제까지도 눈에 보이고 또는 표면 아래쪽에 뭡니까? 표면 아래쪽에 존재해왔던 visible and present 해왔던 것이 이 has been 뒤에 보호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겉으로 표면에서 눈에 보일 것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쪽에서도 존재하게 될 그럴 것들을 뭐다? 마음의 눈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지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뭐 하는 이 정도의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사실 내용적인 것만 봤을 때 사실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좋죠, 여러분들. 근데 구조적인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었던 이 괄호, 중괄호의 문장 저기까지를 과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한다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1강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한다고 고생했습니다.